이탈리아 슈퍼카의 자존심, 람보르기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차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CEO의 충격적인 발언에 유럽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싸구려 자동차로 불리던 한국 브랜드의 슈퍼카의 제왕이 고개 숙인 순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제네바 모터쇼의 람보르기니 부스는 전 세계 자동차 매니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람보르기니의 첫 순수 전기차 란자도르 프로토타입이 최초로 공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1360마력의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하는 란자도르는 그 자체로 충분히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행사 말미에 스테판 윙케만 람보르기니 CEO가 던진 한마디가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란자도르 개발 과정에서 저희는 현대 아이오닉 5N의 전기차 기술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링 성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순간 행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이탈리아 슈퍼카의 자존심인 람보르기니가 한국 자동차를 벤치마킹했다고 믿기지 않는 발언에 기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일부는 통역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윙켈만 CEO는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기며 자신의 발언을 확실히 했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 그대로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5N의 전기차 플랫폼과 고성능 기술은 람보르기니가 배워야 할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실용성을 중시합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니까요. 불과 며칠 만에 이 발언은 전 세계 자동차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페라리, 마세라티, 부가티 같은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들은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람보르기니의 발언이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포르쉐 엔지니어 출신의 한 익명 소식통은 이탈리아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를 벤치마킹한다는 발언은 금기와도 같은 것이라며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의 전통적인 위계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과연 어떻게 이탈리아 슈퍼카의 롤모델이 될 만큼 성장했을까요? 람보르기니는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산업의 프라이드이자 자동차 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죠. 1963년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창립한 이 회사는 처음부터 페라리의 도전장을 내밀며 탄생했습니다. 페루치오는 원래 트랙터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매한 페라리 자동차의 클러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엔조 페라리에게 직접 항의했죠. 그러나 엔조 페라리는 트랙터나 만드는 주제에 슈퍼카를 논하지 말라며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 모욕감이 람보르기니 자동차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페라리보다 뛰어난 슈퍼카를 만들어주마. 이 한마디가 자동차 역사를 바꿨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람보르기니는 미우라, 컨타치 같은 전설적인 모델들을 선보이며 페라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슈퍼카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컨타치는 벽에 포스터로 붙여놓고 싶은 드림카의 대명사가 되었죠. 람보르기니 자동차는 예술입니다. 속도와 아름다움을 향한 이탈리아인의 열정이 담긴 작품이죠. 람보르기니의 오랜 디자이너였던 마르첼로 간디니의 말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슈퍼카 브랜드는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피렌체의 두오모 대성당이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처럼 이탈리아의 창의성과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국가적 자산이자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가 현대차를 배운다는 발언은 단순한 기업 간 벤치마킹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마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가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요리법을 공부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람보르기니는 1998년부터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소유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설계하고 생산하며 이탈리아 자동차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람보르기니가 한국차를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의 위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 자동차가 이탈리아 슈퍼카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1970년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 국제 컨퍼런스.
무대에 오른 한 젊은 한국 기업인이 우리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자 회장 가득한 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자전거나 제대로 만들라고 해. 이것은 당시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1967년 현대자동차가 설립되었을 때 한국은 자동차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로는 비포장길이 대부분이었고 자동차 한 대 사는 비용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첫 자동차 포니를 북미 시장에 수출했을 때 외국 딜러들은 이게 정말 움직이기는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 수출 담당 매니저였던 김영표 씨의 회고입니다. 1980년대 미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는 값싼 일본차의 저렴한 대체품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품질 문제와 잦은 고장으로 현다이 HUNDAY라는 브랜드는 미국에서 조롱거리에 가까웠습니다. 자동차 전문 잡지에서는 한국 차를 리뷰조차 하지 않았어요. 리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국 자동차 저널리스트 존 데이비스의 말입니다. 90년대까지도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한국 자동차를 분해해 살펴본 후 이건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쓰레기통이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BMW의 한 엔지니어는 한국 차는 기술적으로 독일 차보다 최소 30년은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매체들은 한국 차를 두고 싸구려 치프, 조잡한 샤디, 모방품 카피캣이라는 단어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서양의 시선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자동차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2002년 인터뷰에서 한국 자동차는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들에게 자동차는 예술이 아니라 단순한 이동수단일 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마세라티와 같은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들에게 한국 차는 대화의 주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었죠. 그런 한국 자동차가 어떻게 30년 만에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의 롤모델이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역전극은 한 명의 독일인 영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디자인은 한국 자동차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200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한 외신 기자가 현대차 부스를 둘러본 후 내린 평가였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성능과 품질은 상당히 개선했지만 디자인만큼은 여전히 세계적 수준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자동차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우디의 수석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가 현대기아차로 이직한다는 발표였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우디의 디자인 책임자가 왜 한국 차를 디자인한다는 거지? 독일 자동차 매체 아우토빌트의 기자 한스 클라우스의 반응이었습니다. 피터 슈라이어는 독일 자동차 디자인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우디 TT, 폭스바겐 뉴비틀 등 역사적인 모델들을 디자인한 인물이었죠. 그가 아우디를 떠나 현대기아차로 간다는 것은 마치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조각을 그만두고 플라스틱 인형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라이어의 결정은 단순한 연봉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우디에서는 이미 정해진 디자인 언어 안에서만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현대기아는 백지 상태나 다름없었죠. 디자이너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도전은 없습니다. 슈라이어는 부임 직후 현대기아차의 디자인 철학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특히 기아차에 도입한 타이거 노즈그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2010년 출시된 기아 KO 옵티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반 세단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독일에서는 아우디와 BMW 임원들이 직접 KO를 구매해 분석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201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한 이탈리아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년 전만 해도 한국 차는 볼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터쇼에서 가장 먼저 현대기아 부스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여줄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슈라이어의 영입은 단순한 인사 이슈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 역사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현대기아는 더 이상 모방하는 기업이 아니라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과 정체성을 가진 브랜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혁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 또 다른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 현대차는 제네시스라는 이름의 럭셔리 세단을 공개했습니다. 회장에서는 웃음 섞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현대가 렉서스와 경쟁하겠다고요? 농담이죠? 당시 현대차는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의 실용차 이미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렉서스 같은 럭셔리 브랜드와 경쟁한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도전으로 보였습니다. 제네시스는 연습 작품에 불과합니다. 10년 안에 사라질 겁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가 헬무트 베커의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 해, 제네시스는 북미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JD 파워 초기 품질 조사에서 제네시스는 렉서스를 제치고 프리미엄 세단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의 평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네시스는 BMW 5 시리즈의 절반 가격에 80%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제공합니다. 독일 브랜드들에게 이것은 재앙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2015년 현대차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제네시스를 독립 럭셔리 브랜드로 분리한 것입니다. 업계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현대가 독자 럭셔리 브랜드를 만든다고요? 마치 월마트가 티파니와 경쟁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미국 자동차 컨설턴트 존 리의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평가기관 중 하나인 컨슈머 리포트에서 제네시스는 전체 자동차 브랜드 신뢰성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렉서스, BMW, 메르세데스를 모두 제치고 말이죠. 2019년 제네시스 G70은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전체 브랜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평론가들은 제네시스 신차 출시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조롱은 존경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제네시스를 단순한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니라 진지한 경쟁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한 임원이 내부 미팅에서 한 말이 언론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럭셔리 세단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한 현대차그룹은 이제 더 어려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능 자동차 시장으로의 진출이었습니다. 디자인과 품질로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한 현대차그룹의 다음 목표는 더욱 야심찼습니다. 바로 고성능 자동차 시장, 그 중에서도 BMW M, 메르세데스 AMG, 아우디 RS 같은 독일 고성능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으로의 진출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독일 자동차 업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BMW M의 수장이었던 알버트 비어만이 현대차그룹으로 이직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어만이 현대로 간다고? 놀라운 소식이네. 독일 자동차 팬 포럼에 올라온 글입니다. 알버트 비어만은 BMW M 부문을 오랫동안 이끌며 여러 인기 모델들을 개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현대로 간다는 것은 독일 자동차 팬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처음 비어만에게 연락이 왔을 때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비어만은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비전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후 고성능 N 브랜드를 출범시켰습니다. N은 남양연구소, 뉘르부르크링 서킷, 그리고 나무시핀 NAMYANG의 N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대 i30N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한 자동차 저널리스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i30N이 출시되자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현대의 첫 고성능 해치백이 매우 인상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영국 자동차 매체의 평가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i30N은 뛰어난 핸들링과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비어만은 현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독일 스포츠카 브랜드들은 현대 N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쟁사들이 i30N을 분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9년 독일 자동차 매체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 현대의 성장에 주목해야. 이제 현대차그룹은 디자인, 품질, 고성능 영역에서 높은 수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대가 다음으로 도전한 것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 전기차 시장이었습니다. 현대가 전기차를 만든다고요? 그냥 도요타나 테슬라를 따라하는 거겠죠. 2016년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발표했을 때 자동차 업계의 한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전기차 시장은 여러 글로벌 업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기존 차량에 배터리를 넣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현대차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존 모델을 활용하는 것과 새 플랫폼 개발, 어떤 방향이 맞는지 많은 논의가 있었죠. 현대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개발팀은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결국 경영진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E-GMP 플랫폼은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800V 고전압 시스템을 적용해 빠른 충전 시간을 구현했고 모터와 배터리 배치를 최적화해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 2월 아이오닉 5가 마침내 공개되었을 때 자동차 업계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오닉 5는 현대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한 자동차 매체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은 독특했습니다. 레트로한 느낌과 미래적인 요소를 결합한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은 전기차의 새로운 미학을 제시했습니다.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혁신적인 접근법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죠. 한 자동차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아이오닉 5는 출시 첫 해에 여러 자동차 상을 수상했습니다. 월드카 오브 더 이어, 독일 올해의 차, 영국 카 오브 더 이어 등 다양한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도 아이오닉 5는 충전 속도, 승차감, 인테리어 품질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전기차 전문가들이 아이오닉 5의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시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고성능 전기차 시장이었습니다. 고성능 전기차는 테슬라와 포르쉐의 영역입니다. 현대는 실용적인 전기차나 만드세요. 이것은 2022년 초 현대가 고성능 전기차 개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한 자동차 매체의 의견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의 고성능 전기차 시장 진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엠 부문의 알버트 비어만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i30N, 벨로스터 N과 같은 내연기관 고성능차에 대한 경험이 있었지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비어만은 팀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제부터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전기차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세요. 우리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벤치마킹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며 모든 제조사들이 서로의 장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어만의 접근법은 포괄적이었습니다. 그는 전기차에 대한 열정과 레이싱 경험이 있는 다양한 배경의 엔지니어들을 영입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인재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현대 N 개발팀의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N 개발팀은 아이오닉 5의 기본 플랫폼을 발전시켰습니다. 강력한 듀얼 모터를 탑재하고 N 특유의 주행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차체 강성을 강화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엔진 사운드였습니다. 전기차의 특성 중 하나는 엔진 소리가 적어 운전 경험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N팀은 이를 위해 N 액티브 사운드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RN22 프로토타입으로 뉘르부르크링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이 우리의 사운드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현대엔 개발팀의 한 사운드 엔지니어의 설명입니다. 2023년 7월 아이오닉 ON이 공식 출시되었을 때 자동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아이오닉 ON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4초 만에 도달했고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도 인상적인 랩타임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의 첫 고성능 전기차가 이렇게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주다니 놀랍습니다. 한 자동차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업계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오닉 ON이 공식 출시된 후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진 곳은 바로 유럽의 자동차 전시장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눈길을 끄는 광경이었습니다. 많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현대차 부스에 관심을 보였어요. 2023년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쇼에서의 일입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전문 기자의 관찰입니다. 그는 오랜 경력의 베테랑 기자로 수많은 모터쇼를 취재해왔습니다. 여러 유럽 브랜드의 관계자들이 아이오닉 ON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사이에 이런 전문적 관심이 오가는 모습은 자동차 산업의 건강한 경쟁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시장 곳곳에서는 흥미로운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현대 M 부문 부스에서는 많은 방문객들이 차량의 디테일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시장에서 관람했던 한 방문객의 말입니다. IAA와 같은 유럽 자동차 전시회에서는 항상 다양한 브랜드 간의 기술 교류와 관찰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현대는 이 전시회에서 아이오닉 ON의 기술 세미나를 열었는데 예상보다 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00석 규모의 세미나실이 개장 30분 만에 만석이 되었고 참석자들의 열정적인 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참석자가 전기모터 냉각 시스템에 대해 매우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만큼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엔 개발팀의 한 엔지니어는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현대 엔지니어들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아이오닉 ON의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과 토크 벡터링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기술들은 고성능 전기차의 핵심 요소로 현대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주목받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한 자동차 전문지는 아이오닉 ON 전기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성능 전기차 분야에서 현대는 이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 아이오닉 ON은 전기차의 성능과 재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 기사는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고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었습니다. 여러 브랜드들은 이미 다음 세대 전기차를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는 잘 알려진 관행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시장에 출시된 다양한 차량을 연구하고 분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오랜 경력의 자동차 산업 분석가의 설명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ON의 출시 이후 자동차 제조사들의 연구 동향에 대한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시장 조사와 제품 연구는 자동차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많은 제조사들은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그 기술과 특징을 상세히 연구합니다. 이러한 연구 관행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주로 신흥 제조사들이 선진 업체들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 방향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연구소 관계자는 이런 트렌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ON의 출시 이후 이런 상호 연구 현상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아이오닉 ON은 특히 배터리 기술과 전자식 토크 벡터링 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야는 전기 스포츠카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내연기관 시대와 다른 기술적 요소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엔진 제조 노하우는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이제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전자 제어 기술이 중요한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자동차 업체들의 테스트 트랙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함께 테스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업계가 서로의 기술을 연구하고 배우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 자동차 전문지의 기자는 이런 현상을 여러 차례 관찰했습니다. 그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현대의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과 800V 고전압 아키텍처는 업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한 테스트 드라이브 행사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엔지니어들이 충전소에서 나눈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전기차의 급속 충전 성능과 열 관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죠. 시장 연구는 단순히 제품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혁신적인 접근법에서 배우고 영감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이러한 상호학습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브랜드들이 선발 주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이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새로운 흐름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이오닉 ON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 토크 벡터링 기술, 그리고 N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한 자동차 기술 매체의 편집자 분석입니다. 그는 아이오닉 ON의 고성능 전기차 기술에 대해 상세한 분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은 고성능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를 빠르게 가속하거나 고속으로 오래 주행할 때 배터리가 과열되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오닉 ON의 배터리 냉각 솔루션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서킷에서 여러 차례 고속 주행을 해도 성능 저하가 적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유럽의 한 자동차 테스트 전문가는 여러 고성능 전기차를 비교 테스트한 후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테스트 결과는 몇몇 자동차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특징은 토크 벡터링 기술입니다. 아이오닉 ON은 전자 제어 차동 제한 장치 E-LSD와 리덕션 기어를 조합한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현대의 듀얼 모터 시스템과 토크 벡터링 기능은 상당히 정교합니다. 코너링 시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에 다른 토크를 전달해 우수한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이는 내연기관 N 차량의 주행 감각을 전기차에서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한 자동차 매체의 테스트 리포트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직선 가속은 뛰어나지만 코너링에서는 무거운 배터리로 인해 제약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이오닉 ON은 이런 인식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받은 특징은 N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전기차의 특성 중 하나는 엔진 소리가 적어 운전의 감성적 경험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N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은 단순한 스피커를 통한 소리 재생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차체 구조물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기차 사운드 시스템의 흥미로운 접근법입니다. 한 대학의 자동차 공학 교수의 평가입니다. 그는 고성능 전기차의 주행 경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적 요소들이 단순히 한 모델의 성능을 넘어 고성능 전기차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오닉 ON은 흥미로운 고성능 전기차입니다. 이 차는 고성능 전기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자동차 업계에서 한국 자동차 기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차는 저렴하고 실용적이지만 고성능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자동차 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평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국의 한 자동차 저널리스트의 말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유럽의 자동차 업계를 취재해온 전문가로 최근 자동차 미디어에 비친 한국차의 변화라는 주제로 분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2023년 말 여러 자동차 매체들은 아이오닉 ON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자동차 매체는 아이오닉 ON, 전기차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리뷰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아이오닉 5에는 단순히 빠른 전기차가 아니라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여러 고급 브랜드들도 현대를 주목할 만한 경쟁자로 볼 것입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잡지는 아이오닉 5N과 다른 고성능 전기차들을 비교, 테스트한 후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성장은 놀라운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평가가 여러 매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의 자동차 매체들이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제 오랜 자동차 저널리스트 경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변화 중 하나는 자동차 매체들이 한국차에 대한 시각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의 혁신, 발전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 잡지 편집자의 의견입니다. 그는 특히 N 브랜드의 발전에 주목했습니다. 알버트 비어만의 영입은 현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 많은 차량 튜닝 전문가를 확보했고, 이는 브랜드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동차 매체의 인식 변화는 결국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에 익숙한 유럽 소비자들이 이제 한국 브랜드를 더 많이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자동차 포럼에서 다음 차로 아이오닉 5N을 고려 중이라는 글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브랜드 인식의 긍정적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자동차 업계의 경쟁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만큼이나 현재의 기술력이 중요해졌습니다. 한 대학 자동차 기술 연구소의 교수는 최근 발표한 전기차 시대의 산업 변화 연구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과 새로운 전기차 업체들의 기술 발전을 분석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는 엔진이 가장 중요한 부품이었습니다. 여러 유럽 브랜드들은 오랜 기간 엔진 제조 기술을 발전시켜왔죠.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배터리와 전자제어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여러 혁신적인 기업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도 주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E-GMP 플랫폼은 전기차 플랫폼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800V 고전압 시스템과 빠른 충전 속도, 그리고 효율적인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의 전기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고급 기술이 고가 브랜드에서 시작해 대중 브랜드로 전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이런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유럽 공과대학의 전기차 연구팀은 최근 주요 전기차 플랫폼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의 E-GMP 플랫폼은 전반적인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의 강점 중 하나는 통합 설계 접근법입니다. 그들은 배터리, 모터, 파워 일렉트로닉스, 열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플랫폼 개발의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기존의 브랜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고급 브랜드들은 기술 혁신을 선도해왔고, 대중 브랜드들은 그 기술이 보편화되면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N과 같은 사례를 보면 이제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구매자들은 전통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실제 기술력과 성능에도 주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구매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브랜드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들은 이 차가 제공하는 기술과 경험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테슬라와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시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업계의 역학관계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23년 9월 한 유럽 자동차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엔지니어의 소회는 업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자동차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던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다양한 전기차들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의 기술적 특징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기술 수준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엔지니어의 견해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독일 자동차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한 또 다른 엔지니어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 차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여러 전기차 선도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죠. 최근에는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발전이 눈에 띕니다. 특히 전기차 플랫폼과 전자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그들의 접근법이 매우 혁신적입니다. 업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들의 이러한 평가는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중심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기차 기술의 빠른 발전과 새로운 경쟁 구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독일 자동차 회사 출신의 엔지니어는 인터뷰에서 더 폭넓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내연기관 기술에 오랜 전통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전기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죠. 그러나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여러 제조사들이 뛰어난 전기차 플랫폼을 선보였고 이것이 업계 전체의 경쟁을 촉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급 브랜드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한 유럽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셰시 개발을 담당했던 엔지니어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이오닉 5N을 처음 살펴봤을 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양한 전기 스포츠카들을 비교해봤는데 아이오닉 5N의 성능이 돋보였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영국의 한 럭셔리 브랜드에서 근무했던 엔지니어는 한 자동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발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한국 차는 다른 시장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차 그룹의 엔지니어링 품질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업계의 빠른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견해들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많은 유럽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이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 같은 한국 브랜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랑스의 한 자동차 그룹에서 오래 근무한 엔지니어는 현재 현대차 기술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직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여러 기업들이 각자의 접근법으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있는 곳,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유럽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관련 보고서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성장이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후발주자로 여겨졌던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중요한 기술 혁신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과 함께 업계의 미래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현대 딜러십 매장 앞 2023년 11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장을 열었을 때 많은 고객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5N 예약을 위해서였죠. 이런 높은 관심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 샌디에고 지점의 한 판매 담당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고 곧 유럽에서도 비슷한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매장은 첫 배정 물량을 빠르게 예약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가 물량에 대한 대기자 명단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현상이 단지 아이오닉 5N 같은 특별한 모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전체 라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미국 전기차 시장 분석기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여러 브랜드 중 상당히 짧은 재고 보유 기간 평균 12일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많은 차량이 딜러십에 도착한 후 빠르게 판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스턴 소재 시장 조사기관의 전기차 부문 분석가는 이 현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주행 가능 거리, 충전 속도, 그리고 가격 대비 가치가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라인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800V 시스템을 통한 빠른 충전 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아 EV6과 현대 아이오닉 5는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나라에서 현대차그룹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2023년 하반기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자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분석기관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를 소비자 선호도의 뚜렷한 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은 브랜드 이미지보다 실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 기능,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차그룹의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판매량 데이터는 이 변화를 보여줍니다. 2023년 유럽의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한 스타트업 CEO는 최근 아이오닉 6를 구매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전기차를 고려했지만 아이오닉 6는 디자인부터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매력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운전해보니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 충전 속도가 인상적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가 인기를 얻으면서 일부 딜러십에서는 마크업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마크업이란 공식 희망 소비자 가격 MSRP보다 높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아이오닉 5N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소비자는 소셜미디어에 전기차에 추가 금액을 요구받았다며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높은 수요를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은 소비자 만족을 위해 적정 가격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대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이러한 반응은 자동차 산업의 다양화를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비자층의 변화입니다. 과거 현대와 기아 차량의 주요 고객층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많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가진 소비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딜러십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브랜드에서 갈아타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는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현대자동차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자동차 업계는 주목할 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자동차 산업 분석기관이 발표한 2023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실적 분석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 중 상위권에 진입한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총 739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9.8%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스텔란티스 721만 대보다 높은 수치로 도요타 1042만 대와 폭스바겐 그룹 894만 대 다음으로 높은 판매량입니다. 이 발표는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내연 기관차 판매에서도 선전했지만 특히 전기차 부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판매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9.2%로 이는 도요타 7.5%와 폭스바겐 16.8%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한 경제지의 자동차 산업 전문 기자는
현대차그룹의 성장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성공은 단순한 판매량 증가를 넘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품질과 디자인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전략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수익성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현대와 기아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가격대에서 다양한 기능과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면서도 좋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운영 효율성과 체계적인 공급망 덕분입니다. 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자동차 산업 분석가의 의견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배터리부터 모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품의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이 비용, 효율성과 품질 관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가에도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자동차 기업들의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한 투자은행의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기에 양쪽 시장에서 모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경제지는 한국 현대차그룹의 성장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동안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시장에서 진전을 이루는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적극적인 투자로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현재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몇 년 내에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경제지는 현대차그룹 독일 자동차 산업의 주요 경쟁자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는 현대차그룹이 어떻게 대중적인 브랜드 이미지에서 시작해 프리미엄 시장까지 확장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BMW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 이끌어갈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전통적인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전기차 시대의 중요한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인재 교류였습니다. 2023년 동안 여러 유럽 자동차 회사에서 많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현대차그룹으로 이직했습니다. 이는 산업 내 인재 흐름의 다양화를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조업의 변화를 넘어 기술력과 혁신 중심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오랜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합니다. 많은 산업 분석가들은 이런 변화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지만 현대차그룹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세계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현대자동차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 한국 자동차는 세계 시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세계의 많은 엔지니어들은 한국 자동차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자동차 전문지들도 한국차를 자주 다루지 않았습니다. 2010년 한미국 자동차 전문지는 현대와 기아가 지난 10년간 품질면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지만 자동차 애호가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아직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3년이 지난 지금 여러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한국 자동차 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현대차그룹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산업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온 역사입니다. 한 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표한 혁신 생태계 연구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국가 혁신 시스템의 성과입니다. 장기적인 산업 정책, 기업의 투자,
그리고 근로자들의 헌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추격자에서 혁신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피터 슈라이어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제가 2006년 현대차그룹에 합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디자이너로서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추진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그룹은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 중 하나로 미래 모빌리티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경영학 교수는 최근 강연에서 현대차그룹은 포드가 20세기 초의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21세기 모빌리티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술 발전은 더 넓은 의미에서 글로벌 제조업의 발전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일본, 독일, 미국과 같은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신흥국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발전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산업경제학자의 분석입니다. 그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혁신적 제조업의 흥미로운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의 다음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이들이 어떤 혁신을 이룰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줍니다. 비록 시작은 늦었고 여러 제약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저렴한 대한 제조업체로 여겨지던 한국 기업이 이제는 기술력을 갖춘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흐름에 현대자동차그룹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 자동차의 성장 스토리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